드러머의 편지. 드러머를 주인공으로 음악을 선곡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 매주 일요일에 함께할 수 있는 드러머의 편지. 오늘도 양태석 드러머를 우리 애청자님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드러머의 편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편지 작성해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권순근 네, 권순근 선생님. 그 에드포, 네. 에드포의 첫 번째 앨범 스튜디오 연주자로 참여했던 권순근 선생님 이야기 좀 더 가지고 왔고요. 예. 그 비트 오브 코리아의 60년대를 마무리하는 그 방송이 될 것 같고, 빨리 네. 70년대로 넘어가서 대학가요제, 그리고 80년대 그 우리 대중문화의 부흥기에 넘어가서 더 재밌는 방송 준비할 계획이고요. 사실 제 취지는 우선은 드럼 플레이, 드럼 연주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 드러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흥신소처럼 내가 직원처럼 찾아가가지고 좀 네. 꺼내주는 얘기라서 음악 얘기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권수근 선생님께서 캐나다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데요. 권수근 선생님 인터뷰를 정말 여러 개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모든 인터뷰마다 그 어떤 이민 생활에 대한 어떤 고단함, 힘겨움, 그리고 60년대 한국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셨던 것들, 그리고 동포에 대한 동포애, 그리고 그 교민에 대한 그 어떤 교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권수근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자서전을 내셨고요. 어이구. 자서전을 내시고 캐나다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또 솔로 앨범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럼 연주만 들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렇진 않고 다른 같이 활동하셨던 그 건반 연주하시는 분이랑 기타 연주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앨범을 낸 게 있는데, 네네. 그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권승근 선생님, 사실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예. 권승근 선생님이 또 그 에드포의 전설의 밴드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에드포 출신의 드러머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 전설 밴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독립 영화로도 주인공으로 출연하셨었어요. 그래요? 그 캐나다 교민이셨던 것 같은데, 네네. 김민구 선생님이 계신데요. 김민구 그 프로듀서가, 그러니까 감독이 그 권승근 선생님의 한 일대기를 네네. 영화로 만들어서 캐나다 아시안 영화제 이런데 출품을 하셔가지고 공식 상영작 같은 것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권승근 선생님 음악 한 곡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권승근 선생님의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요? 그러니까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권승근 네네. 선생님 음악은 그 비오는 토론토에서 생활하시면서 작업하신 것 같은데, 비오는 토론토라는 곡 들어보고 싶고, 에드포에서 활동하셨을 때 아주 유명한 노래 드럼 연주하셨는데 그거 좀 더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드러머의 편지 첫 번째 곡으로 권승근 선생님의 비오는 토론토. 네, 권승근 작곡집에 있는 그렇죠. 비오는 토론토. 네, 혹시 비가 저는 아무리 들어도 비 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요? 아무튼 애청자분들은 토론토에서 비 오면 드러머들은 이런 영감을 받아서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올 때 드러머들은 드러머들은 이런 감성, 이런 연주법으로 연주를 하게 될까? 질문 정도? 괜찮은 질문입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님들도요. 드러머의 시각으로 비 올 때 이렇게 연주를 할 것 같다. 비 오면 드러머들은 이런 연주에 이런 멜로디에 빠지는구나. 그렇군요. 함께 그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근 비 오는 토론토.
자, 드러머의 편지 첫 곡 권순근 선생님의 비오는 토론토. 네, 권순근 작곡집에 수록된 곡이죠. 네, 작곡집에 수록됐습니다. 드럼 소리를 아주 집중하니까 들리더라고요. 네, 크게 나진 않네요. 뭐 저한테는 크게 들리는데요. 그래요? 당연히 크게 들리는데 그 방송 초반에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그 신체적으로는 네. 드러머가 되지 않더라도 이 재방송, 그렇죠. 이 코너의 애청자분들이 정신적으로는 맞습니다. 드러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드럼이 네. 스윙으로 연주됐는데요. 스윙 연주요? 예, 스윙 연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표가 네. 맞아요. 똑바로 연주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스윙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 3, 1, 2, 3, 1, 2, 3 이런 순서로 계속 반복되는 숫자에서 예. 2를 빼면 1, 3, 1, 3, 1, 3, 1, 3 이렇게 튀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런 걸 셔플 또는 스윙 리듬이라고 하는데 오. 스윙 이 앨범의 네. 그 부제는 그 가로 열고 이 곡이 어떤 리듬으로 연주됐는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뭐 스윙, 폴카, 뭐 고고 뭐 이렇게 뒤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스윙 곡인데 스윙. 저는 사실 이 들으면서 어떤 예. 의심을 했냐면 외람되지만 네. 권순근 선생님께 외람될 수 있지만 네. 제가 권순근 선생님 연주를 뭐 최근 연주도 듣고 예. 최근 연주라면 2019년에 한국 오셔가지고 연주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듣고 그리고 그 뭐야 영화제 상영했던 드러머스 패션인가 드러머의 열정 뭐 이런 제목의 네. 영화도 좀 보고 했는데 연주를 이렇게 정확하고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 컴퓨터로 찍으셨을 컴퓨터 작업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노트가 너무 정확하고요. 톤이 톤이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네. 예. 그래서 외람되지만 뭐 어. 제가 저도 곡 작업을 하고 많은 음악을 들었지만 그래요? 이 노트들의 소리의 변화가 너무 없고 너무 일정한 거예요? 네, 너무 일정한. 근데 그리고 그래요? 권승 선생님이 이렇게 일정하게 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네, 액션. 그러니까 너무 액션이 많으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스튜디오에선 얼마나 절제된 표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좀 외람되지만 이걸 실제로 연주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권승근 선생님의 비오는 토론토인데 예. 이게 비오는 토론토라는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비오는. 네. 비올 때 우리 양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법, 스윙 주법으로 그럼 드럼을 연주하십니까? 아니죠. 뭐 아닙니까? 뭐든 뭐 화가를 예를 들면 네. 비 오는 장면 또는 비 오는 감성을 다 똑같은 색과 똑같은 질감으로 그려내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권승우 선생님께서 네. 뭐 권승우 선생님만의 감성으로 아마 키보디스트가 거기 연주에 네. 키보드를 누가 연주했는지만 크레딧을 적어놓고 다른 연주 파트는 사실 저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물론 네네네. 그 이미지도 전혀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네. 그 다른 파트들은 다 컴퓨터 작업하신 것 같고 그냥 그 연주자분이랑 우리 이렇게 한번 연주해보자 하셔서 이런 코드 진행 또는 이런 멜로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비가 온다면 네. 그냥 빗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리듬으로 사용하고 네. 다른 다른 현악기들을 써서 연주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빗소리 자체가 너무 좋은 리듬일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키스 더 레인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음악을 많이 듣지만 네. 제목 또는 가사가 주는 어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좀 자유로우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요. 그래서 이걸 뭐 비 오는 토론토라고 비가 온다 또는 토론토일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도 저는 각자의 감성으로 음악을 해석하고 듣는 게 아니, 물론 이게 원작자 또는 연주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네. 사실 음악이라는 것이 저는 충분히 해석도 작업과 해석 결론은 네. 비 오는 토론토 라고 해서 꼭 비에 네.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목을 나중에 붙였을 수도 있어요. 연주를 다 해놓고 네네. 비가 왔을 때 토론토에서 비가 왔을 때 그 제목을 붙이셨을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왜라면 되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꼭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해놨는데 선생님께서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래,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물어볼게요. 진짜 비 오는 날 작업하셔가지고 이런 네네. 연주 또는 이런 감성으로 연주하셨는지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장 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자, 김용석의 골든 디스크, 오늘 양태석 드러머와 함께 드러머의 편지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드러머의 편지 주인공 권순근 선생님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또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편지 쓰면서 네. 저는 권순근 선생님의 매 인터뷰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왜 그렇게 드럼을 치시냐는 질문에 정말 너무 뜬금없이 내가 동포를 너무 사랑해서. 동포요? 네. 네. 그 어떤 이민자의 삶, 교민의 삶,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때문에 이렇게 연주한다. 근데 그 인터뷰가 시간을 몇 년 텀을 두고 인터뷰를 하셨는데도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절제미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네. 아니, 통일성 있으시고 일관성이 일관성이 있으신 스윙 거죠. 주법도. 네. 너무 스윙이 그렇게 너무 일관적이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연주에 따라 밀고 당기고 해야 네네.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 그분이 정말 그 한국에 계실 때 너무 어렵게 음악을 하셨고 그리고 이민을 가셔서도 참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나 봐요. 네네. 그리고 그 교민 사회에서도 많이 봉사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순근 선생님께서 자서전을 2010년에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는 없어서 그 한국 그 지인분 한 분이 몇 장을 스캔해서 올린 이미지를 봤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때 에드포에서 연주하셨던 곡 그 곡 좀 듣고 싶은데요. 좋아요. 에드포라는 타이틀 때문에 거기서 또 이민 생활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나 봐요. 내가 에드포에서 연주했다라는 이 사람이 에드포에서 연주했어라는 것이 캐나다 사회에서도 대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너무 현재까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뭐 마지막 꿈,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에서요. 한국에 꼭 가서 신중현 선생님이랑 딱 단둘이 다른 파트 없이 그냥 막 잼을 하는 공연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중현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했던 곡 음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이 같이 한 그러니까 64년 첫 번째 앨범에 그렇죠.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커피 한 잔이라는 곡이 있어요. 커피 한 잔. 뭐 펄 시스터즈, 김추자 선생님 이렇게 아마 들으면 알 텐데 그 곡의 원곡인 1964년 에드포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내 속을 태우는 구려. 내 속을 태우는 구려. 그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마 익히 들은 멜로디이실 거예요. 많이 리메이크도 됐고요. 그래서 이땐 또 당시에는 그룹 사운드라는 전제가 보컬들 그러니까 4명의 노래를 다 불렀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신중현 선생님 목소리도 들리고 권순근 선생님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띄워주실 곡은 에드포의 내 속을 태우는 구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시켜놓고 그대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내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구려. 아 그대여 왜 안 오시나. 아 내 사랑아 기다려요. 불덩이 같은 이 가슴 엽차 한 잔을 시켜봐도 보고 싶은 그대 얼굴 내 속을 태우는구려. 아 그대여 왜 안 오시나. 아 내 사랑아 기다려요. 불덩이 같은 이 가슴 엽차 한 잔을 시켜봐도 보고 싶은 그대 얼굴 내 속을 태우는구려. 내 속을 태우는구려. 내 속을 태우는구려. 아, 에드허 내 속을 태우는구려 들으셨는데요. 네. 아, 참 익숙한 익숙한 곡이네요. 곡이죠. 들어보니까. 네네. 커피 한 잔의 원곡인데 네네. 그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셨대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스튜디오에 드럼을 가져갈 때는 킥, 스네어, 하이햇, 그러니까 큰 북, 작은 북, 심벌즈 3개만 갖고 들어갈 수만 있었대요. 왜요? 왜냐하면 드럼은 마이크가 8개가 필요해요. 최소한 마이크가 8개? 8개. 아. 네, 드럼 전체 악기를 다 마이킹을 하려면. 아. 근데 그런 시설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트랙별로 네. 드럼 녹음 따로 하고 기타 녹음 따로 하고 각 악기마다 노래 녹음 따로 하고 네네.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멀티 트랙 레코딩이 안 됐기 때문에 예. 한 번에 모든 밴드가 노래를 다 했었어야만 됐대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최초로 드럼 세트 전체를 스튜디오에 가지고 들어가서 녹음한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럼 연주에 또 새로운 역사를 썼던 그런 고마운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띄워주실 곡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권성근 선생님 동포의 어떤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런 어떤 여행을 하면서 받았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제 음악도 한번 들려드릴 겸 이 곡 한번 듣고 싶은데 우수아이아라고요. 우수아이아요? 아르헨티나의 그 최남단 섬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수아이아. 우수아이아. 네? 아마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최남단 도시로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거기를 갔을 때 한국인이 딱 한 분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수아이에 2분이 사신다고 하는데 한 가정과 2가정인데 네. 거기서 만나셨어요, 실제? 네, 실제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그 민박집을 운영하세요. 한인 민박집을 운영하시는데 그 민박집에 저만 묵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 어머님이랑 겨울이었거든요. 관광객도 없고 민박집에 뭐 투숙객도 없고 해서 네. 저를 잘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한국에 꼭 돌아오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거기다가 사물타악기를 사용해서 네. 섰습니다. 그래서 장구 소리, 꽹가리 소리가 들리는 곡이에요. 되게 한국적인 네, 그렇게 곡이군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분이다 하시는 보니까 골든 디스크가 이제 팝 전문 프로그램이지만 가장 또 한국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세계적일 때가 있지 사실 않습니까? 팝이라는 게 사실은 예. 대중음악, 팝플레이션 다 대중음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코너에서 자꾸 가요를 틀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영디. 그래도 이제 60년대까지는 네네네. 좀 생소할 수 있고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네. 이제 뭐 70년대, 네, 80년대 넘어가면서 그러면 팝도 틀고 그럼요. 가요도 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전투적으로 편지 써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양태석 드러머와 함께 드러머의 편지 진행했습니다. 양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 영디 잘 지내고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양태석 드러머의 우수아이아는요 광고 듣고 이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김용석의 골든디스크 4월 25일 일요일 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드러머의 편지에서 말씀드렸던 양태석 드러머의 우수아이아란 아주 한국적인 연주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저는 월요일인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을 아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